특검이 추가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 시임증만 있는 것이냐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영장실질 때 서희건설 일본관 이 회장이 자수를 쓱 들이밀었죠. 그것처럼 뭔가 조커처럼 하나 갖고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는 것이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번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 추가적인 증거가 제출될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살펴보겠다라는 뜻을 밝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 통일교와 유착된 그 연결고리로 권성동 의원이 지목이 되고 있고 실제로 활동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역할을 위해서 들어간 그런 정치 자금이라는 것들이 단지 1억 원에 불과한다고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도 지금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나가면 중대하게 해명해야 될 요소들이 있죠. 예를 들면 차량 안에서 발견된 차명 휴대전화가 도대체 어떤 연유로 거기에서 발견이 된 것인가. 그리고 본인의 보좌진 중에 한 명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권 의원이 통화를 하기를 원한다면서 전화를 걸었는데 하필이면 상대방이 택배기사여서 그 통화 녹음 파일이 언론사에 제보된 일이라든가 이런 것이 권성동 의원 본인과 무관하다는 것을 법관 앞에서 납득할 수 있게 소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검, 죄질이 불량한 국정농단 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에 보고가 됐다. 어제 국회 본회의가 열렸죠. 그리고 여기에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가 됐습니다. 근데 보고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대략 보고가 되고 24시간 이후 그리고 이 72시간 이내 만 하루 이후 3일 이내에 표결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캘린더 같이 볼까요? 추측컨대 요때 1일날 국회에 제출이 되긴 했는데 보고 자체가 어제 본회의에 보고가 됐죠.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돼야 되는 만큼 3일이라고 하면 12일 오전까지가 지금 만 3일이 되는 건데 오늘은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는 날입니다. 때문에 오늘을 아마도 건너뛰고 11일 날 표결에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표결을 할 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만 되면 통과하기 때문에 아마도 민주당만으로도 충분히 통과가 될 걸로 예상은 되긴 합니다만 송영훈 대변인님, 지금 통과가 된다고 해도 국민의힘 입장에선 어떻게 또 표를 던질 거냐도 사실 관심이 가는 부분이긴 해요.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네. 자율투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자율투표가 바람직해 보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다 같이 항의의 의미로 표결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저것이 권성동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힘의 문제인 것처럼 국민들께 비춰질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당수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국민 앞에서 약속도 했어요. 네. 그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라도 권성동 의원 본인이 이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마당에 그것을 존중하는 자세로 자율투표로 국회 투표에 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자율투표가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자칫 다 같이 반대를 한다고 하면 국민의힘 전체의 문제처럼 아주 보일 수도 있고 본인 스스로가 일단 나는 이 영장실질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뜻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아마도 자율투표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체포동의안이죠. 체포동의안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에 사전 절차의 개념인 겁니다. 체포동의안 통과가 돼도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영장이 발부가 돼야 구속이 되는 그런 차원인 건데 지금 이 특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특검 권성동 통일교 1억 외에도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 좀 같이 보겠습니다. 본지가 입수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권 의원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내 중식당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만나서 1억을 받았고 요 1억을 받은 당일 찍어둔 1억 원의 사진도 영장에 같이 적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특검은 1억은 거의 소명이 됐다라고 아마 특검 입장에서는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관건은 근데 이거 말고 이거 외에도 더 받은 정치 자금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건 영장에 구체적으로 또 나오진 않았어요. 그럼 조현산 변호사님, 특검이
추가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 시임증만 있는 것이냐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영장 실질 때 서희건설 일본관 이 회장의 자수를 쓱 들이밀었죠. 그것처럼 뭔가 조커처럼 하나 갖고 영장 실질 심사에 들어가는 것이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아마 네. 아직까지는 의혹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그런 증거가 나와 있다고 한다면 이번 영장 청구 단계에서 포함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더욱더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을 더욱더 확실하게 담보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 살펴보게 되면 아마 이번 영장 실질 심사 단계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 추가적인 증거가 제출될 가능성은 뭐 개인적으로 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살펴보겠다라는 뜻을 밝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 통일교와 유착된 그 연결고리로 권성동 의원이 지목이 되고 있고 실제로 활동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역할을 위해서 들어간 그런 정치 자금이라는 것들이 단지 1억 원에 불과한다고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통일교 측에서 요청한 그런 많은 그런 통일교의 수원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들 관련해서는 그 대가성으로 1억 원이 아니라 추가적인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특검팀이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에 뭔가 1억 외에 추가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거를 잡았다고 한다면 이 영장에 넣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았겠느냐. 하지만 1억만 받았다고 보기에는 통일교에서 요구한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아마 특검이 더 들여다볼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영장을 보면 사실 이 특검에서 어느 부분을 중시해서 꼭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좀 적혀 있죠. 한국일보를 좀 같이 볼까요? 권성동 통일교 1억 외에 추가 수수 의심 수사가 필요합니다. 라는 거죠. 아까 제목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런데 이 기사에 이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도주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현재 본건 수사에 대해 야당 탄압 프레임이라는 입장과 함께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려고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등 자신의 정치 인생 최대 위기라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경우 중형 선고를 예상하고 도주할 우려가 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송영훈 변호사님, 권성동 의원이 5선이거든요. 근데 정치 인생 최대 위기라고 생각을 해도 도주할 우려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표현은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불필요한 내용을 적었다고 봅니다. 5선 의원이고 사실은 상당한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어디에서 도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런 표현으로 구속영장을 받아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증거인멸의 우려를 정면으로 강조하는 것으로 저는 특검이 할 일을 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도 지금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나가면 중대하게 해명해야 될 요소들이 있죠. 예를 들면 차량 안에서 발견된 차명 휴대전화가 도대체 어떤 연유로 거기에서 발견이 된 것인가. 그리고 본인의 보좌진 중에 한 명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권 의원이 통화를 하기를 원한다면서 전화를 걸었는데 하필이면 상대방이 택배기사여서 그 통화 녹음 파일이 언론사에 제보된 일이라든가 이런 것이 권성동 의원 본인과 무관하다는 것을 법관 앞에서 납득할 수 있게 소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검이 그런 부분에 건조하게 집중하면 되는 것이지 장식적인 표현들까지 얹어서 도망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네. 근데 사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송 변호사님, 사실 구속 조건에 뭐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 우려 이런 게 좀 통영적으로 생각이 되는 그런 부분인 건데 보통 검찰이 기소를 할 때 공소장에 정확하게 딱 이거는 이런 혐의로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적시를 하고 잘못한 게 명확하게 있지만 요 공소가 되지 않은 부분이라고는 무죄로 나올 수도 있긴 있는 거거든요. 그럼 구속영장 청구에 도주 우려가 크다라는 부분만 강조가 됐다고 한다면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일단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거니까요. 아마 특검에서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은 정말로 도망할 염려가 크다기보다는 역시나 증거인멸의 우려 부분을 강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것은 아무리 증거인멸의 우려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는 소명이 되어야지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게 되겠죠. 통상 이런 이제 불법 정치 자금을 주고받았거나 또는 뇌물을 주고받았거나 하는 사건에서 네. 정말로 받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을 때 법원이 방어권 보장의 측면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눈여겨 볼 것은 지금 이제 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다이어리라든가 네. 현금 1억 원에 관한 사진이라든가 혹은 그 식당에서 만난 이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종의 간접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오찬 회동을 마친 직후에 네. 권성동 의원에게 보냈다고 하는 문자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성동 의원이 상당히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도 법관의 주된 관심 요소가 돼서 직접 질문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 문자 메시지 부분 그리고 네. 앞서 말씀드린 차명 휴대전화와 보좌진의 통화 시도 이런 것들이 주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